오늘은 3월 27일 밤 9시 반이 아직 안 됐고요. 저는 자기 전에 일기 쓰고 책 읽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플래너라든지 노트를 안 보여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또 마침 3월이 다 끝나가니까 3월뿐만이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 간단하게 회고하면서 다음 달 또 다음 분기 어떻게 보낼지 생각 좀 해보려고요. 책상이 되게 더러워요.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큐클리프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지갑이에요. 버리는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가방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저는 처음부터 지갑으로 쓸 생각은 없었고 안에 스티커나 문구류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필통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수영을 시작했는데 이 얘기도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영을 들고 가야 될 가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샤워실 안에 들고 가야 되는 파우치도 있고 그리고 나와서 뭐 바를 때 필요한 로션 같은 거 넣는 젖으면 안 되는 파우치 필요하고 기타 등등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데 제가 파우치가 없어가지고 필통으로 쓰던 파우치를 수영장에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필통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걸 필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 다니고 있고 다이어리 쓰려고 꺼내놨어요. 이거는 제 스케줄 같은 거 정리할 때 쓰는 플래너고요. 2023년 뭐 샀는지 보여드리는 영상 찍었을 때 그때 소개했던 노트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앞뒤로 제가 만든 스티커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실제본 노트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소개하지 않았나 싶어요. 형광색 이 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던 노트고 저는 일요일마다 회고를 하거든요. 한 주 동안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정리해서 적는데 일요일마다 적으면 1년이 52주니까 52개의 이야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1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런 식으로 적고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막 잘 꾸미고 이런 거 못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하는 편이에요. 일요일날 그냥 일기 쓰면서 한 장 더 쓰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이 끝날 때 또 1월에 이것저것 해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쭉 적어보고 있어요. 1월, 2월, 3월 이렇게 쭈루룩 해서 12월까지 써보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노션에 적었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쓰는 노트에 한 칸을 마련해봤습니다. 지난주 일기까지 써놨거든요. 제일 최근 주인 20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써놓고 벌써 12주차예요.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2023년에. 적고 인상적이었던 일을 적어놨습니다. 한 달을 회고하면서 3월 이야기 쓰고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나마 생각해보려고요. 제가 이 노트를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첫 장에 2023년에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었어요. 저는 책 100권 읽기 같은 목표는 세우지 않습니다. 특히 책에 있어서는 몇 권을 읽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권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적은 거 토대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룬 게 있나? 이런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나?를 정리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약간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되게 피로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새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여기에 제가 한 주 회고를 적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큰 목표가 책을 만드는 거였고 책을 열심히 발송한 게 2월의 일이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바란 일이기도 했던
책 만들기라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독서 모임도 가지고 북페어 준비도 하고 뭐 이래저래 바쁘게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큰 방향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일기를 쓰다 보니까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막 의식의 흐름대로 쓴 일기인데 짧게 읽어볼게요. 책 출간이라는 큰 목표가 사라지고 조금씩 처지는 기분이 생겼던 것 같다.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가장 납득이 되는 이야기다. 인생은 단짠단짠이라지만 어쩌면 그 달고 짠 순간은 잠깐일 뿐. 대체로 인생은 슴슴한 맛 아닐까? 성취도, 우울도 결국 지나간다면 나는 오히려 슴슴한 일상에서의 맛을 찾아내야 할지도. 어쩌면 슴슴한 맛을 즐겨야 할지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읽고 나니까. 제가 목표를 이루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목표가 사라져서 허전했던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랬을 때 뭔가 다른 또 내가 성취해야 될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향해서 가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일기를 쓰면서 느낀 건 목표를 따라가는 건 좋지만 목표를 이루는 것도 잠깐이고 내가 평범하게 살면서 즐기는 일상은 그 달성의 순간보다 훨씬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목표를 내 인생 중간중간에 놔두는 건 좋지만 목표만 보고 따라가는 행위는 오히려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책 만들기라는 목표를 이뤄서 너무 좋았는데 그 행복은 잠깐이었고 또 일상은 약간 단조롭게 이어지니까 그 안에서 내가 재미와 의미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목표가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목표가 없는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어렵고 그게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치채고 있지는 않았지만 몇 개 하기, 뭐 얼마를 벌기 이런 식의 목표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3월 회고를 쓰고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계획했던 일들 중에 얼마나 그 일에 가까이 갔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4월에 뭐 할지, 4월에서 6월까지 뭐 할지 그런 거 간단히 써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일들로 채워보려고 해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일단 써보면서 생각해봐야겠어요. 쓰다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3월 29일이고요. 제가 가족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집에서 촬영할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집에 누군가가 있을 때가 많아서 시간 조금 더 들인 김에 천천히 써봤어요. 올해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역시 책을 낸 일이더라고요. 직접 원고도 써보고 인쇄소에 가서 견적도 내보고 사장님 소리도 듣고 구독자를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책과 관련된 일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북페어도 지금 참여하기로 한 북페어는 제주 북페어 한 곳뿐이지만 계속 북페어에 신청서를 내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구독자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독서 모임도 지금은 북페어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서 잠시 미뤄두긴 했는데 어떤 책 같이 읽을지 그리고 어디서 모임을 가질지 이런 거 계속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여행 갔다 오면은 모임도 다시 진행해보려고 하고 특별히 무엇을 달성하겠다 같은 목표는 적지 않았고요. 참 앞에 며칠 전에 잠깐 설명하기도 했지만 몇 권을 읽겠다,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그런 방식으로는 쓰지 않으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신경 쓰고 싶은 건 식습관이에요. 제가 정말로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달리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영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필라테스도 등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꾸지 못하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식습관이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다이어트는 시기가 8이고 운동이 2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정말 어려운 것도 운동이 이 정도의 일이라면 식습관이 8 정도의 일이 아닐까? 8 정도의 애를 써야지 겨우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좀 건강하게 먹다가 다시 기름진 거 먹다가 또 며칠 건강하게 먹다가 또 기름진 거 먹다가 이런 식의 반복인데 제가 겨울마다 알레르기 증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몸의 반응이 되게 예민해진 것 같아요.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런 알레르기 증세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이번에도 그렇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그 증세가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 병이라는 게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많거나 할 때가 많잖아요. 여태까지는 운동 습관을 좀 바른 쪽으로 많이 가져가려 했다면 운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으니까 다음 분기에는 식습관을 조금 더 철저하게 바꿔보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 4분기에는 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을 특히 개선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2, 4분기 계획을 써봤습니다. 또 제가 가족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몇 년 만인데 원래 다른 점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더 많이 달라져서 그걸 같이 맞춰 나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초반에는 오랜만에 한국 왔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해서 과식도 많이 하고 먹다 보니까 또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게 속도를 갖기는 정말 쉽더라고요. 피부가 간지럽고 한 이유가 식습관이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저의 2, 4분기는 근데 사실 이전에 했던 계획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식습관뿐만 아니라 뭐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거는 늘 꾸준히 가져가려고 했던 습관이니까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짠 계획보다는 1, 4분기에는 요런 일을 했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유익하게 쓰려면 2, 4분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냥 약간의 방향성을 가진 계획이랄까? 네, 그 정도로 적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적어도 실천하기 어렵고 약간은 느슨하게 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1월 초에 써놨던 약간 로드맵 같은 걸 다시 보면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를 확인했고 2, 4분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살고 싶은지에 관해서 적어봤습니다. 기록이란 게 늘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그 꾸준한 기록에 더해서 다시 한 번씩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정비도 할 수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점은 어떻게 채워야 될지도 고심할 수 있고요. 기록도 물론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기록을 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뒤적뒤적 거리고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생각했었구나 뭐에 빠져 있었구나 뭘 더 잘하고 싶었구나 하는 걸 알아가다 보면 또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구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나름대로 내려볼 수 있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마도 제주 여행 준비하는 영상이거나 제주 여행 중인 영상이겠죠? 네, 아무튼 또 빨리 작업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